한옥 한 채를 짓듯이 끼우고 맞추고 박아서 만드는 또 하나의 집. 영혼을 담는 마지막 집, 바로 관이다. 그쪽에 가셔서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영혼의 집을 짓는 목수 유세종 씨. 경기도 광명의 한 관 제작업체. 반듯하게 잘려진 나무들을 옮기느라 정신이 없는데 창고 가득 관을 제작할 나무들로 가득하다. 이 많은 나무들 중에서도 유독 꼼꼼히 나무를 고르는 이 사람. 향나무 2단 관을 짜는 건데요. 향나무, 전송, 오동나무 그 세 가지 목재를 쓰는데 향나무가 제일 비싸거든요. 관의 재료를 선택할 때는 냄새에 강한 것과 방충, 보존성이 중요한데 오동나무는 방충성이 강해 관의 재료로 좋다. 소나무는 소나무가 가진 송진 때문에 향기가 강하고 방충, 항균 효과가 있어 관 제작에 적합하다. 향나무는 조직이 치밀하고 예로부터 귀한 나무라 왕실에서만 쓰였다고 하는데 특히 향기가 강해 냄새를 잡는다는 특장점이 있다. 요즘은 나무가 점점 갈수록 부족해지니까 수량이 적으니까 가는 나무를 베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딱 붙였잖아요. 여기도 붙인다고. 그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나무, 요게 한 나무, 요게 한 나무. 그러니까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써요.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매장용 관의 경우 냄새를 잡는 데 효과가 좋은 향나무를 선호하는데 수령이 오래되고 큰 향나무가 부족하다 보니 작은 향나무를 잘라서 한 판으로 붙여 제작한다는 것이다. 윤기가 흐르는 향나무판. 관을 만들기 위해 자르고 재고, 재단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향나무판들 크기가 제각각이다. 사람 머리가 가는 쪽이 넓어요, 가는 다. 예, 직사각형이 아니라고. 다리 가는 쪽은 좁고 머리 어깨가 가는 쪽은 넓어요. 관의 형태가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이라는 것. 그러고 보니 어깨 쪽에서 다리 쪽으로 갈수록 관이 점점 좁아진다. 넓은 어깨 쪽은 55.5cm. 다리 쪽을 재보니 6cm가 더 좁은 49.5cm다. 법정 기준은 없지만 신체 형태를 반영해 제작하는 것이 기준이다. 상은 어깨 그 신체 조건이 하체보다 굵으니까 위쪽을 넓게 해주고 관 있는 쪽을 좁게 만들어준 거죠. 직사각형의 형태가 아니다 보니 세면의 향나무가 다른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일일이 계산하고 손으로 잘라내야만 한다. 분진이 많이 날르니까 분진이. 근데 그게 제일 힘든. 관 제작 하나에서 10까지 사람 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것이 바로 틈새까지 파고드는 톱밥과 분진과의 싸움이다. 그런데 향나무판 앞뒤를 유심히 살펴보는 유세종 씨. 무언가를 확인한 듯 하더니 갑자기 들고 온 것은 바로 작업용 보안경이다. 커팅기 기계를 돌리다 보면은 이걸 깎고 먼저 본진하고 나무 조각하고 파편이 막 날라와. 그래서 보안경을 꼭 착용을 해야 돼요. 보안경에 분진용 마스크까지 단단히 착용하고 무언가 작업을 시작하려 하는데 향나무판을 기계 속으로 집어넣는다. 향나무가 들어가자마자 사정없이 튀어오르는 나무 조각과 톱밥들. 멀찌감치 떨어져서 작업할 수밖에 없다. 향나무판의 끝부분을 끼워 맞출 수 있도록 잘라내는 작업이었던 것. 한옥을 지을 때 못 하나 쓰지 않고 나무의 모양을 잘라 끼워 맞추듯 관도 결구 기법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매끈하고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 또 있는 거예요, 파면서. 이거 리프트를 한 번에 쫙 내려서 타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조금씩 깎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잘 잘라내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 위험한 기계 앞에 서야 하다 보니 기계 조작도
멀찌감치 나무 막대기로 누를 수밖에 없다. 언제 어디서 튀어오를지 모르는 파편들 때문이다. 다 묻었어요. 다 묻죠. 그 여기서는 비닐 성분이나 나이롱 성분이 있는 옷을 입으면 안 돼. 다 들러붙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누런 거 먼지가 묻어도 좀 잘 안 보이는 걸 일부러 이거 입는 거예요. 관 본체에만 향나무판 4조각이 필요한데 이 4조각의 판이 원래 한 놈이었던 듯 끼워 맞춰줘야 할 차례이다. 향나무로 만들면 뭐가 좋아서 더 재밌다는 거예요? 느낌은 이제 이거는 나무 자체에서 향이 나잖아요. 어떤 향이 나는데요? 영안실 같은 데 가면은 주문하다 보면은 향불을 피우잖아요. 향분이 은은한 향이 나잖아요. 매장용 관은 땅속에 묻혀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쇠못을 쓰지 않고 이렇게 끼워 맞춰서 작업을 한다. 화장을 하는 게 아니고 매장을 하는 관이기 때문에 철못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체계라는 조립 과정도 나무 못으로 다 봤어요. 한옥을 한 채 짓듯 못 역시 직접 만든 나무못으로 관을 고정시킨다. 특히 화장용 관에 비해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정확히 틈새를 잇는 것이 중요하다. 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보통 15년 이상 돼야 다 소돈이 돼버려요. 관의 목적은 가급적 오랫동안 땅속에서 시신을 보호하고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의 본체를 완성하고 이번엔 지붕격인 뚜껑을 만들 차례다. 만큼 홈을 파서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게 뚜껑 역할을 제대로 해주게 조금 넓게 홈을 파는 거예요. 향나무 2단관의 경우 관 뚜껑이 2단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복잡하다. 이게 칼날이에요. 이제 각으로 깎이는 게 있고 둥글게 깎이는 게 있고. 누군가의 마지막 집이 될 향나무 관. 마지막까지 부드러운 곡선으로 무늬를 내고 수십 번의 대패질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쉬는 집 한 채를 짓는 몫이라고 생각하는 유세종 씨. 작은 부분 하나라도 쉽게 넘기는 법이 없다. 향나무판 하나를 이리 뒤집고 저리 보는 유세종 씨.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듯한데 이것들이 이렇게 구멍 빡 뚫렸잖아요. 여기는 이거는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밖으로 나오는 돌출되는 거는 깨끗한 면이 위로 올라오게끔 그래서 나무를 검사를 해가지고 얻는 거예요. 나무가 가진 이 옹이 부분이 영 마음에 걸렸던 것. 나무의 특성상 있을 수밖에 없는 옹이 부분은 안쪽으로 넣을 예정이지만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구멍이 많이 난 거는 이렇게 뻥 뚫린 거는 나무를 깎아서 맞춰가지고 바꿔주고 울퉁불퉁한 옹이 부분이나 구멍이 난 곳은 같은 향나무 조각으로 채워넣고 말끔하게 마무리하는데 그런데 바르는 이것은 뭘까? 이게 향나무 가루야. 이거 여기 분진이 나왔잖아요. 샌딩할 때 빼바로 깎을 때 분말이 나오잖아. 그걸 말았다가 바다를 개가지고 이걸로 다 쓰는 거예요. 나무의 종류에 따라 향나무, 오동나무, 소나무의 톱밥들을 일일이 모아둔다. 이렇게 모아둔 톱밥을 목재용 풀에 개어서 활용하는 것인데 같은 나무를 사용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끼워 맞춘 틈새까지 톱밥으로 꼼꼼히 메워줘야만 견고한 관이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2단으로 관뚜껑을 합체하려는데 그때 나무에 못을 박는다. 이거는 철못을 센터로 나가주는 거야. 양쪽으로. 안 틀어지게. 그러면 안 움직이잖아요. 예. 좌우로 안 움직이잖아. 아랫부분 윗부분을 고정시킨 것. 속에서 막
나무못으로 관뚜껑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받기 위해 잠시 못을 사용했던 것이다. 뚜껑을 다시 똑바로 뒤집자 부드러운 곡선이 덧대어진 2단 뚜껑이 완성됐다. 사람들이 이렇게 관 만드는 일을 한다 그러면 네. 시선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조금 다르지. 이 개념이 이렇게 보는 그 개념이 좀 다르죠. 그런 건 뭐 그렇게 그냥 개의치를 안 하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간혹 있죠. 거기 무섭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시선에도 묵묵히 할 일을 하는 유세종 씨. 마무리는 거친 표면을 부드럽게 깎아주는 배패질. 온 힘을 다해 향나무관 하나를 완성했다. 이렇게 관 하나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만도 꼬박 하루가 필요하다. 하루에 한 채씩 영혼의 집을 짓는 것이다. 관의 최종 마무리 작업은 칠 작업이다. 기본적인 걸 나무에서 이제 지푸라기나 이거 건더기 같은 것이 올라오지 않게 침투 밖으로 침투하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칠을 하고 하는데 한 3번 이상을 뿌려요. 향나무가 가진 광택을 살리고 나무 뿌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칠 작업을 마치면 비로소 향나무관이 탄생하게 된다. 다음 날 또다시 관 작업을 서두르는 유세종 씨. 이번엔 뭔가 장비부터 남다르다. 그런데 갑자기 나무에 못을 박는다. 화장관이로 제일 저렴한 거는 민자지. 이거 호물 안 파죠. 호물 안 파고 그냥 재단한 대로 그대로 못으로 박아가지고 처리하는 거니까 저건. 화장용 관은 화장터의 규칙에 따라 얇은 판의 나무와 못을 사용해 비교적 간단하게 제작한다. 1시간 정도면 완성되는 화장용 관. 마무리는 보기 좋게 칠 작업을 한다. 얇은 오동나무의 결이 살아나는 화장용 관이 완성됐다. 일회용으로 갖다 불태워버리고 말 것이지만은 그래도 좀 생각을 좀 더 해가지고 좀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날 오후 또다시 관 작업이 한창인 유세종 씨. 이번엔 커다란 오동나무 관을 작업 중이다. 일본 말로 가다라고 그러는데 요거 유리관을 만들기 위한 재단하는 그 왁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관의 겉면에서 망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얼굴 부분에 유리를 설치하는 것이다. 먼저 정사각형으로 얼굴 크기의 모양을 재단하고 그리고는 반듯하게 도려낸다. 유리로 얼굴을 확인하는 관은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다. 특히 최근엔 이런 유리관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또 저 장례식장도 요 외국인들만 전문으로 하는 또 장례식장이 있어요. 일반보다도. 유리를 끼우기 위해 작은 나무들을 액자처럼 덧대고 그 다음 유리를 끼워주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작은 문까지 달아주면 쉽게 얼굴 확인이 가능한 유리관이 완성된다. 관에는 이렇게 사람의 정서와 문화까지 고스란히 담겨있다. 관 하나를 제작할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지는 유세종 씨.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한다. 세상을 떠나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편안하게 잘 계시라고 거기 가서도 좋은 세상 만나고 안녕히 계시라고 해서 한번 인사드렸습니다. 망자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만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특히 이곳엔 전국 유일하게 제작하는 특수한 보금자리. 바로 이 투명한 유리관이다. 냉장육 유리관입니다. 고인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회를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유리관은 장례 일정 동안 조문객들이 망자를 보고 추모할 수 있도록 고안된 관으로 특수 유리로 제작하게 된다. 유리관은 특성상 장례 기간 동안 망자를 변함없이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냉장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첫째는 이제 부패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적정 온도가 2도에서 5도가 제일 적정 온도라 그래가지고 이 냉장 시스템 쇼케이스를 만들면서 온도를 2도에서 5도를 자동 세팅을 해놨습니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관을 만들지만 목적은 항상 같다. 소중한 삶을 마감한 단 한 사람을 위한 관이라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게 많이 느껴지죠. 작업을 하면은 한 사람의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반성도 많이 하고요. 깨달음이 많이 있습니다.